안녕하십니까. 곽인용입니다. 삼국유사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 144쪽에서 153쪽인데 고려는 전번에 복습하는 의미에서 전체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한백제 남부연은 154쪽에서 155쪽까지, 진화는 156쪽에서 159쪽까지, 우사절 유택은 160에서 161쪽, 신라시조 혁거세는 162에서 169쪽인데 중반부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구려라는 말은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가 붙어서 수업, 상업이라고도 하고 우리말로는 솔골이라고도 합니다. 고구려 즉 벌본부여야, 고구려는 즉 벌본부여이다. 벌본부여는 벌본은 솔골을 의미하므로 고구려와 같은 말입니다. 혹은 금, 화주, 혹은 말하기를 지금의 화주, 우성주 등, 또 성주 등을 말하는데 금, 화주는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을 말하고 성주는 평안남도 성천군을 의미합니다. 계오, 이 모두 다 틀렸다. 벌본주 제 요동계, 벌본주는 요동의 경제지역에 있다. 국사 고려 봉기운, 삼국 유사 고구려 봉기에는 봉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렇다. 시조 동명성제 성 도시휘 주몽. 휘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높여 불러 휘라 하고 몽은 어릴 몽자입니다. 시조 동명성제의 성은 고시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선시 북부여왕 해부루 기피지 우동부여. 이전에 북부여왕 해부루가 이미 동부여로 자리를 피하였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부여, 고구려의 종족의 계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이 개국하기 이전에 만주와 한반도에 살았던 종족을 동이족이라 하고, 요하유역과 한반도에 살았던 종족을 맥족이라 합니다. 그리고 중화강, 항류강, 연해주에 살고 있는 종족을 예족이라 하는데, 맥족은 당군조선, 이만조선, 마한, 진한, 변한으로 발전하였고, 예족은 북부여의 해모수를 거쳐 동부여로 이동하여 주몽이 동부여의 금화의 압력을 받아 절본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고구려가 바로 예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북부여, 동부여를 통해서 고구려를 건설한 전통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급부르흥, 부르가 죽음에 이르러, 흥은 왕이나 제후의 죽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금화사위, 이열사자입니다. 금화가 왕위를 이었다. 우시득 일여자의 태백산남 우발수, 이에 금화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문지 물었다. 운나시 하백지녀, 저는 하백의 딸입니다. 명유하, 이름은 유하라고 합니다. 여, 제제, 출류, 여러 명의 동생들과 나가서 놀 때 시유 일남자, 이때 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은, 천재자 해모수, 스스로 말하기를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하면서 유아의 웅신사나 압록변 실중사지, 백두산 아래 압록강가의 집 가운데로 저를 유인하여 저와 정을 통하고 이왕불반, 돌이킬 반자입니다. 다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군기운, 단군기에는 군여 서하 하백지여 여친, 단군이 서하 하백의 딸과 친하여 유산자, 아들을 낳았다. 명말부루, 이름을 부루라 한다. 금안 차기, 살필 안자입니다. 지금 이 기록을 살펴보면은, 즉
해모수 하백진여. 해모수가 하백의 딸과 정을 통하여 이후 한주몽, 그래서 주몽을 낳았다. 단군기운, 단군기에서 말하는 것은 한자 명을 부루,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부루라 하였으니 부루여 주몽 이모 형제야. 부루는 주몽과 어머니가 다른 형제이다. 단군기의 한웅과 당군은, 한웅의 아들 당군은 하백의 딸과 정을 통하여 부루를 낳았고, 삼국사기의 천재의 아들 해모수는 하백의 딸 유하와 정을 통하여 주몽을 낳았습니다. 즉 삼국사기의 하백의 딸 유하와 당군기의 하백의 딸은 자매간이고,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당군기의 한웅의 아들 당군은 동일인이므로 주몽과 부루는 이복 형제, 즉 배다른 형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체가무의 이종인, 부모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나무라며 수적거 우차, 드디어 이곳으로 귀양 갈 적입니다. 귀양을 보냈습니다. 금마이지, 금마가 이상히 여겨 유패의 실중, 유는 깊을 유자입니다. 집 가운데에 깊숙이 가두어 위일광소저, 깊이 가두었으나 햇볕이 유화를 비추고 인심피지, 몸을 끌어 햇볕을 피하려 하였으나 일령우 투기조지, 햇볕이 따라와서 유화를 비추었습니다. 이니 유잉, 그런 까닭에 태기가 있어 생일란, 알을 하나 낳았는데 대오승어, 크기가 닿대만 했습니다. 왕기지여 견저, 왕이 알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개불식, 개와 돼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우기지로 알을 길에 버렸으나 우마피지, 소와 말은 피하여 갔습니다. 기지야, 알을 덜해 버렸으나 오수부지, 새와 짐승이 덮어서 보호하였습니다. 왕욕부지, 부자는 깨트릴 부자입니다. 왕이 알을 쪼개려 하였으나 이불 능파, 깨트리지 못했습니다. 내환기모, 그래서 그만두고 그 알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모이물리지, 어머니가 천으로 알을 보호하여 치어난처 따뜻한 곳에 두니 유이라 파각 이출, 껍질 각자입니다. 한 아이가 껍질을 깨고 태어나서 볼표 연기, 골격과 외모가 뛰어나고 기이했습니다. 연보 7세, 비로소 보자입니다. 7세가 되자 기억 이상, 높을 기자, 아이 영리할 억입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재능이 특출하여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자작궁시,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니 100번 맞았습니다. 국유위, 선사위 주몽, 고이명은 나라의 풍습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는데 그런 까닭의 이름을 이 주몽으로 삼았습니다. 금마유칠자, 금마에게는 7 아들이 있는데 상여 주몽 유희, 늘 주몽과 함께 놀았습니다. 기능막법, 제주는 주몽에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장자대소언의 왕알, 마지대서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몽 비인소생, 주몽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므로, 소생이 아니므로 약불조도, 만약에 일찍 없애지 않으면 공유구한, 구한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불청, 그러나 왕은 듣지 아니하고 사지양마,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습니다. 주몽지 기준자. 주몽은 준말을 알아보고 감식 영수 야일 숫자입니다.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노자 선양 영비 우둔한 말에게는 잘 먹여 살찌게 하여 왕자 성비 왕이 스스로 살찐 말을 타고 수자 금몽 야인 말은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왕지 제자여 제신 장모해지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장차 주몽을 해하고자 하므로 몽모지지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고왈 주몽에게 말하기를 국인 장해녀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하고자 하니 이여 재략 너의 재주와 계략으로서 아주 불가 어디에 간들 옳지 않겠느냐 의속도지 마땅히 빨리 손을 써서 어시 목녀 오이등 삼인 미우 이에 주몽은 오이등 삼인을 덫으로 삼아 행지 음수에 이르렀습니다. 금미상 지금은 알 수 없으나 고수왈 아시 천재자 강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손 하백의 손자이다. 금일 도둔 도망할도 도망할둘입니다. 금일 도망하고자 하는데 추자 수급 더리울 숫자 추격하는 자가 곧 뒤따르니 내하 이를 어찌하면 좋으랴. 어시어 벌성교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덕도이 해교 건너고 나서 다리를 풀었다. 축이 부덕도 추격하는 기마병은 건너지 못하였고 광개토대왕입니다. 주몽의 탄생설화와 건국설화가 나오는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의 비인데 오른쪽이 실물이고 왼쪽은 실물을 보고 만든 비입니다. 광개토대왕 비는 크기가 7m 정도 되고 무게가 37톤 정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석이기도 합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이 700년 뒤에 삼국유사가 쓰여지게 되는 근거 자료입니다. 그래서 주몽의 탄생설화와 개국에 대한 신화의 내용을 광개토대왕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시조 추모왕지 창기야 옛날에 시조 추모왕이 건국하였는데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모하백여랑 북부여 출신으로 천재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하백의 따님이십니다. 불한 강세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와서 생이 유성 태어날 때부터 정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명가 순행남아 수레에게 명하여 남쪽으로 순행하여 내려오는데 노유 부여 엄니대수 경로가 엄니대수를 통하여 오는데 왕님 진언왈 왕이 나루터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아시 천재지자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모하백여랑 추모왕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신 추모왕이다. 위하 영가 북이 나를 위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을 띄워서 부교를 만들어라. 응성적 위 영가 북이 수신이 이 소리에 감흥하여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을 띄워 부교를 만드니 연후조도 바로 건널 수 있었다. 왕의 홀본 동강 왕이 홀본의 동쪽 언덕에서 이용수 성천 용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올라갔다. 지졸본주 졸본주에 이르러 현도군 지계 현도군의 지역이다. 수도원 드디어 도읍을 정하고 위황작궁실 결을 황자입니다. 궁실을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단결여 비루수 상거지 초망녀입니다. 비루수의 상류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국호 고구려,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고, 이니 고위시, 그런 까닭에 도시로서 성을 삼았습니다. 본성해야, 본래의 성은 해시이고 금자원 시천재자 성일광이생, 지금 스스로 천재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햇볕을 받아 태어났다. 고자의 고위시, 그런 까닭에 고를 성으로 삼은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 헬은 호라고도 이야기하였고 기억과 기억은 서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를 호라고도 하고 또 호라고도 하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해와 같은 말인 도시로서 성을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년 12세, 이때 12살이었습니다. 한효 원제 근소 2년 갑신세, 한나라의 효 원제 근소 2년 갑신년, BC 37년입니다. 적이 징왕, 적이하여 왕이라 하였습니다. 고려 전성기일 21만 508호, 고려의 전성기에 21만 508호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할 때는 69만 호인데 대략 300만 원에서 350만 명이 고구려에서 살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주몽을 중심으로 혈통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몽의 어머니는 아비글 딸 유하이고 아버지는 천재 해모수, 고모수 등이라고 합니다. 유하가 금마의 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므로 금마는 주몽을 양아들처럼 대접하였습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개국하기 위해서 동부여를 떠나기 전에 부인 예시와의 사이에서 유리를 낳았으며 고구려를 건설하기 왔을 적에 소순호를 만나 결혼하였고, 소순호는 이전에 우태와 결혼하여 비류 온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소순호는 북부여의 당군 고무서의 딸이기도 합니다. 주몽의 혈통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돌본성은 오늘날 오녀산성이라고 합니다. 오녀어원은 산성의 의미인 만주어 오늘날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여기 암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녀산성입니다. 돌본성 오녀산성은 길이가 1500m 되는 곳으로 요 남문 쪽에 비루스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비루스의 상류에 처음에 살다가 돌본성으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워 다스렸습니다. 이게 가을의 암벽으로 되어 있는 오녀산성입니다. 오녀산성 정상으로 올라가는 통로인데 통로가 매우 좁아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방어하기에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오녀산성은 압록강 중류의 중국 땅에 환런입니다. 우리말로 환인인데 여기에 돌본성이 있다가 나라가 점차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서 돌본성이 비좁아 2대 유리왕 때 지한적 집안 국내성으로 천도를 한 것입니다. 주림전 제21권제, 당나라의 책 주림전 제21권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특 영풍리왕 시비유신, 옛날에 영풍리왕의 몸종이 임신을 하였는데 상자 점지왈, 관상을 보는 사람이 점을 쳐서 말하기를 비이당왕, 임신한 아이는 당연히 왕이 될 것이다. 왕왈 비아 품지 윤야, 너의 아들이 아니므로 윤자는 자식 윤자입니다. 우손 자식 윤, 당살지 당연히 죽여야 한다. 비왈 몸종이 말하기를 기종철래, 기운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도화유신, 그래서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급자지산, 아들을 낳으니 위위불상, 상스럽지 못하다 하여 영권적 저허, 돼지우리에 버리니 돼지가 입김을 불어주었고, 이란적 마유, 마곡간에 버리니 말이 젖을 먹여 이덕불사,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졸위 부여지왕, 드디어 부여왕이 되었습니다. 즉 동명제위 졸본 부여왕지 비야. 즉 동명제는 졸본 부여왕이라고 합니다. 자, 졸본 부여. 이 졸본 부여는 역시 북부여지 별도 또한 북부여의 별도의 도이므로 보운부여왕이 그래서 부여왕이라 하였습니다. 영풍리 내 부르왕지 이치냐. 영풍리는 부르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음은 변한백제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변한백제, 여군, 남부여 즉 사비성령. 변한백제는 또한 말하기를 남부여라 하고 즉 사비성이다. 신라 시조 혁거세 적이 19년 이모, 신라 혁거세 적이 19년 이모년에 변한인 미국 내항, 변한 사람들이 나라를 바쳐 투항해 왔습니다. 친구 당서운, 친당서와 구당서에서 말하기를 변한 묘예제, 낭랑지지, 변한의 후예들이 낭랑의 땅에 있었다. 후한서에서 말하기를 변한 제남, 변한은 남쪽에 있고 마한 제서, 마한은 서쪽에 있으며 진한 제동, 진한은 동쪽에 있다. 치원운, 변한 백제야. 최치원이 말하기를 변하는 백제이다. 안봉기, 삼국사기의 백제봉기를 살펴보면 온조직이, 온조가 일어날 때는 제 홍가 4년 갑진, 한나라의 성제 연호 홍가 4년 갑신년에 적후어 혁세, 동명지세 40여 년, 혁거세와 동명왕 시대보다 40년 뒤의 일이다. 즉 온조가 나라를 일으킨 것은 혁거세와 동명왕 시대보다 40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서운, 당서에서 말하기를 변한 묘에 제낭랑지지 분자, 변한의 후손들이 낭랑의 땅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위 온조지계, 온조의 계통을 말하며 출자 동명고운이 온조의 후손들이 동명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다. 혹유인 풀 낭랑지지, 혹은 사람들이 낭랑의 땅에 나와서 입국어 변한의 나라를 한 것은 여마한 등 병치자, 마한과 대치한 것은 제온조지 전리, 온조의 전시대일 뿐이며 비소도제 낭랑지 북야, 도읍을 정한 것이 낭랑의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혹자 남구룡산, 혹 어떤 사람들이 함부로 구룡산이 영명별라산 또한 별라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이 고구려 위 변한자 계류, 고구려를 변한이라고 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이다. 당이 고현지설 위시, 당연히 옛날의 성인의 말이 맞는 것이다. 고현은 최치원을 말합니다. 백제지 자유변산, 백제의 땅은 변산이다 라는 것은 고운변한, 변산이라고 하여 그래서 변한인 것이다. 백제 전성 시절, 백제 전성시 15만 2,300호, 15만 2,300호이다. 진한, 역작진한, 진한은 또한 진나라 진짜 진한이라고도 합니다. 구한서운, 구한서에는 진한기로 자은,
진한의 늙은이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진지망임, 진나라에서 망명하여 온 사람들이 내적 한국, 갈적자입니다. 한국에 왔다. 이 마한할 동계지의 여지, 마한이 동쪽 땅을 떼어주고 거기에 살게 했다. 상호 위도, 들어, 도라고 불렀다. 유사 진어, 진나란 말과 비슷했다. 보혹, 명지위 진한. 그래서 혹은 진한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유 12서국, 12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각 만호, 각각 만호이고 친국, 나라라고 일컬었다. 우 채치원 운, 진한, 본 연인 피지자. 또 채치원은 진한은 본래 연나라 사람들이 피난 온 사람들로 거치 탁수 지명. 그래서 탁수의 이름을 따서 요 탁수는 지금 북경의 옛날에 연나라의 탕록현에 있는 당의 이름입니다. 칭소그 지읍리,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읍과 마을을 운사탁, 점탁 등, 타돌, 점돌 등으로 부른다고 했다. 나인방은 신라 사람들의 방언에 독탁, 위도, 탁이라고 읽고 돌로 발음한다. 고금, 폭작, 타량, 양력, 독도.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은 타돌이라고 쓰고 양을 돌이라고 읽는다. 신라 전성 지시 경중 17만 8,936호. 신라의 전성 시절에 경주에는 17만 8,936호가 살았습니다. 정선 시절의 인구가 70 내지 80만 명이었는데 신라의 전성 시절은 870년에서 886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70만 내지 80만 명이라는 것은 100년 전에 제국이었던 당나라의 장안의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라의 경주가 국제적인 도시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60방, 경주의 크기는 1360방이고 55리, 둘레는 55리이며 39 금입택, 39개의 금입택이 있었습니다. 음부윤 대택량, 금입택은 부유한 큰 저택을 말합니다. 남택, 북택, 우비소택, 본피택, 양택, 지상택, 본피법, 제매정택, 제매정택은 유신공 시종, 유신공의 조상집입니다. 북유택, 남유택, 남유택은 반향사 하방, 반향사의 아래쪽 마을이 있고 재택, 빈지택은 반향사 북, 반향사의 북쪽에 있습니다. 장사택, 상행택, 하행택, 수망택, 천택, 양상택은 양남, 양부의 남쪽에 있습니다. 안기택, 법류사 남, 안기택은 법류사의 남쪽에 있고 비혈택도 법류사의 남쪽에 있습니다. 한적택, 분항사 상방, 한적택은 분항사의 위쪽 마을에 있으며 벌교택은 북천, 강의 북쪽에 있으며 안암택, 금양종택은 양간사 남쪽, 양간사 남, 양간사 남쪽에 있습니다. 곡수택 북천, 곡수택은 하천의 북쪽에 있고 유야택, 사하택, 사량택, 정상택, 이남택은 우소택, 우소택입니다. 탄해곡택, 지택, 사상택은 대숙택입니다. 임상택, 청룡지사 동방유지, 청룡의 절 동쪽 방향의 못에 있습니다. 교남택,
황질택은 본피부입니다. 누상택, 이상택, 명남택, 정하택 이런 금입택이 있는데 총 39개의 금입택을 살펴봤습니다. 신라왕경조방도 경주를 나타낸 그림으로 경주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신라의 면적은 앞에와 같이 1360방입니다. 1360방은 1방은 작은 칸 하나가 점선으로 된 작은 칸 하나가 1방인데 1방은 약 7000평이며 1360방은 947만 4천평 정도 됩니다. 이 전체 경주의 전체 둘레가 55리로 지금의 키로수로는 20.46km에 됩니다. 신라 경주를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입택의 위치입니다. 여기에는 39개 다 나오지 않고 29개 정도 나오는데 모량부의 손씨, 금량부의 이씨, 사량부의 정씨, 본피부의 최씨, 명월선 옆 설씨, 포항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경주 입구에 안기택 등 배씨의 금입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매정택, 김유신공 시족의 금입택입니다. 제매정택이 바로 김유신공의 시족 금입택입니다. 우사절유택, 또 사절유택, 사계절의 별장을 말합니다. 우사절유택, 춘동야택, 봄에는 동야택이고 여름에는 복양택이고 추구지택, 가을에는 구지택이며 겨울에는 가이택이라고 부릅니다. 제49대 흥광왕대 성중무일초 49대 흥광왕대의 성 안에는 초가집이 하나도 없고 접각 연장, 집의 처마가 서로 맞닿아 있고 담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취 말로 노래와 피리 소리가 길에 가득 찼고 주야 부절, 주야로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전성시대가 바로 흥광왕 때입니다. 875년에서 886년 이 시기가 바로 신라의 전성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라 시조 흑거세 왕입니다. 진안지지 고육촌, 진안의 땅에는 옛날에 6촌이 있었는데 1알 알천 양산촌, 첫째 알천의 양산촌입니다. 남금 담음사, 지금의 담음사 남쪽인데 장왈 알평, 본장은 알평입니다. 초강우 표암봉, 처음에 표암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표암봉은 탈해왕릉의 서쪽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시위 금량부 이시조, 이분이 금량부의 이시의 시조입니다. 노래왕 9년치, 노래왕 9년에 불을 두었는데 명금량부, 이름을 금량부라 했습니다. 본조 태조 천복 5년 경자, 고구려 태조 천복 5년 경자년에 계명중흥부, 이름을 고쳐 중흥부라 했습니다. 비잠 동산 피상 동촌 속은 비잠 동산 피상 동촌 마을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시 시조가 내려온 표암봉입니다. 2월 돌산고허촌, 두 번째로 돌산고허촌은 장말 서벌돌이, 촌장은 서벌돌이라 부르고 초강 우형산, 처음에 형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위 사량부, 이분이 사량부라 부르는 정시의 시조인데 양독, 운도, 혹작, 탁, 역, 음도, 양을 읽을 때 도라고 하고 돌이라고 읽고 탁이라고 쓰고
돌이라고 역시 돌이라고 발음했습니다. 그 말 남산부, 구량벌, 마등호, 도북, 회덕 등 남촌 속은 지금의 남산, 구량벌, 마등호, 도북, 회덕 등 남쪽 마을이 여기에 속합니다. 징금왈자, 지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태조 소치야, 고려 태조 때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아래지, 아래와 같습니다. 선도산 바로 서형산입니다. 다음말 무산 대수촌, 세 번째는 무산의 대수촌입니다. 장말 구레마, 촌장은 구레마인데 일작구, 구를 짝부라고 또 합니다. 초강우 이산, 처음에 이산으로 내려왔는데 일작 개비산, 개비산이라고도 합니다. 시위 점량부, 일작탁, 이분이 점량부의 모량부 손씨시조, 또 모량부라고도 하는데 손씨의 시조입니다. 금은 장복부, 지금은 장복부라 부릅니다. 박곡촌 등 서촌 속은 박곡촌 등 서쪽 마을이 여기에 속합니다. 4월 취산진지촌, 네 번째는 취산진지촌입니다. 일작 빈지, 우빈자, 우빙지, 빈지라고도 하고 또 빈자라고도 하고 빙지라고도 합니다. 장말 지백호, 촌장은 지백호라고 하는데 초강 우화산, 처음에 화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위 봄피부 최시조, 이분이 봄피부의 최시 시조입니다. 금말 통선부, 지금은 통선부라 하고 지파 등 동남촌 속은 지파 등 동남쪽의 마을이 여기에 속합니다. 치원 내 봄피부 있냐? 최치원도 또한 봄피부의 사람입니다. 금황룡사, 남미탄사, 지금의 황룡사 남쪽 미탄사, 남유고허, 미탄사 앞 옛 집터가 있는데 운시 최후 고택냐, 여기가 바로 최치원의 옛날 집입니다. 태명이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5월 금산가리촌, 다섯 번째 금산가리촌은 금강산 백률사지 북산야, 지금의 금강산 백률사의 북쪽 산입니다. 장말 지타, 혼장은 지타라고 하고 일작 지타, 또한 지자 지타라고도 합니다. 초강우 명월산, 처음에 명월산으로 내려왔는데 시위 항기부, 항기부이고 우작 항기부 배시죠. 또 한국 할 때의 한자의 항기부라고도 하는데 배시의 시조입니다. 금문 가덕부, 지금은 가덕부라 합니다. 상하서지, 내하 등 동촌 속은 상서지, 하서지, 내하 등 동쪽의 마을이 여기에 속합니다. 6월 명활산 고야촌, 여섯째로 명활산의 고야촌입니다. 장활 호진, 촌장은 호진이라 하고 초강 우 금강산, 처음에 금강산으로 내려와서 지위 섭비부 설시조, 이분이 섭비부의 설시 시조입니다. 바로 보문 인근에 있는 명활산입니다. 금임천부, 지금의 임천부이고 무리촌, 인구묘촌, 벌곡, 일작갈곡, 걸곡 등 동북촌 속은 동북쪽의 마을이 여기에 속합니다. 안상문, 위의 문장을 살펴보면 사육부 지조, 이 육부의 지조들은 사계 종천이강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다. 노래왕 9년 시계 육부명, 노래왕 9년에 처음으로 육부의 이름을 고쳤다. 우사육성, 여섯 성을
아사하였고 금, 복, 중흥부 이모, 지금의 속담에 중흥부를 어머니라 하고 장복부 위부, 장복부를 아버지라 하며 임천부 위자, 임천부를 아들이라고 하고 가덕부 위녀, 가덕부를 딸이라고 하는데 기실위상,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부의 설치 순서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의 호칭을 붙인 것 같습니다. 육부 육촌의 위치는 모량부 바로 손씨입니다. 금량부 이씨 양산촌이고요. 정씨는 사랑부 고은철입니다. 최씨는 본피부이고 설씨는 서피부, 배씨는 한기부 아리촌입니다. 그래서 요 육촌 육부의 위치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다수 학설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